일장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오늘 장을 마치진 않았는데요. 여전히 코스피는 하락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코스닥도 빠졌고요. 이 지금 막 마감 지수가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10.37포인트, 9.60포인트가 하락을 했군요. 1906선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0.76포인트 소폭 상승하면서 557선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장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자, 코스피 지수 전일 약세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밀립니다. 이 외국인들이 12거래일 만에 매도세를 보인 가운데 이 기간까지 오전장에서 이 매도에 가담을 하면서 1900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이 1900선이 붕괴된 흐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된 이후 오후장 들어서였죠. 이 연기금 쪽에서 구원 투수로 나섭니다. 이 개인과 더불어 기관 쪽에서 매수로 이 방향을 틀면서 이 코스피 지수 상승 쪽으로 방향을 트는가 싶었는데 이 상승 반전되지는 못한 채 소폭의 하락 흐름을 어느 정도 줄여가며 장마칩니다. 1900선을 이제 상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마감 종가입니다. 이 9포인트의 하락 흐름 낙폭 많이 줄이며 장마쳤죠. 1906선에 장마쳤고요.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 봅니다. 이 전일에는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 좀 강하게 내놓으면서 이 지수의 하락 흐름을 부추겼는데 오늘은 기관이 구원 투수로 나섭니다. 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 쪽에서 1117억 원의 매수 우위, 또 개인 쪽에서도 어느 정도 670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이 두 지수의 하락폭을 어느 정도 만회하며 장을 마쳤고요. 반면 외국인 쪽에서는 12거래일 만에 매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늘 1767억 원의 매도 우위,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로 인해 오늘 지수는 하락으로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흐름 짚어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 나흘째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전장에서 하락 반전됩니다. 이 코스피 지수 1900선 하회하자 이 코스닥 역시 소폭의 하락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그러나 다행스럽게 550선은 상회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0.7포인트의 상승 흐름 557선에서 장마칩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막판 들어서면서 모두 사네요. 기관 쪽에서도 매수로 돌아섭니다. 기관이 68억 원의 매수 우위, 개인 쪽에서 182억 원, 외국인 역시 소폭이나마 59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이 원달러 환율 먼저 전일 흐름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이 전일 10원이 넘는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주말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하면서 급락장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같은 10원 내림세에 오늘 장에서는 되돌림 현상이 조금 나타나면서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 장 초반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한 이후에는 재차 소폭의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1110원대 중반선에서의 관망세, 횡보장세가 펼쳐졌는데 이 2시에 있었던 호주의 기준금리 동결 이 소식을 앞두고 어느 정도 관망세가 들어왔죠. 이후 호주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2.7에서 2.5%로 인하를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원달러 환율은 상승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60전의 오름세입니다. 1114원 40전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자,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장중 125만 원 선이 붕괴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삼성전자가 밀린 이유 두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이 애플의 일부 제품을 수입 금지한 것을 거부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어왔고요. 오늘 신규적으로 들어온 소식은 이 일본 도시바가 샌디스크와 함께 반도체 메모리 공장을 세우는데 약 4천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이 삼성전자에는 악재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125만 4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현대차 3인방은 반등세가 좀 나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모두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 살펴봅니다. 신한지주가 약세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 정도의 흐름이었고요. 삼성전자가 밀린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도 밀립니다. 1%대 낙폭 80만 5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자,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급등세가 나옵니다. 램시마와 관련된 이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사흘째 상승세가 나오죠. 오늘 장중 8%가 넘는 강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재경신하기도 했는데 5%의 상승 흐름입니다. 64,6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CJ 오쇼핑은 좀 밀립니다. 2%, 특히나 많이 밀리는 쪽 서울 반도체가 눈에 띄죠. 오늘 6%대의 급락세 34,7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파라다이스와 동서가 1%, SK 브로드밴드가 3%에 가까운 상승 흐름, 오늘 5,48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 살펴봅니다. 자, CJ ENM이 이제 설국열차와 관련된 흥행 소식에 오늘 1%의 상승 흐름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이 39,4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포스코 ICT는 좀 밀립니다. 2%대의 하락 흐름. 오늘 IT 부품 쪽 흐름 괜찮았던 가운데 파트너 오늘 상승세가 좀 강하게 분출이 됩니다. 이 4%대의 강세 18,7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짚어봅니다. 먼저 2차 전지 관련주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삼성 SDI가 강보합권, 특히나 니켈이 눈에 띄죠. 전일에 이어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입니다. 이 9%대 강세에 9,34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코스모화학과 일진 머티리얼즈 역시 3% 이상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단기 과열로 최근 이틀 정도 급락 흐름을 보였던 STX 그룹주가 오늘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로 돌아섭니다. 특히나 STX와 STX 조선해양, STX 중공업, 엔진까지 모두 상한가 도달하며 마치고요. 페노션 역시 13% 급등세입니다. 2,6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방사능 관련주 살펴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공장에서 바다로 스며드는 방사능 오염수가 비상사태를 낳을 수도 있다는 어느 정도 소식이 들어오면서 오늘 관련주들 상승세가 나오죠.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염된 지하수가 이 지하 차단막을 뚫고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방사능 유출 허용치를 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봉 LS가 9%대의 강세에 5,78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대정화금과 웰크론이 1%대의 상승세, 막판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방사능주 상승세가 조금 꺾이며 장 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LG전자입니다. 8일이죠. 이번 달 8일 미국에서 전략본 G2를 발표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상승 흐름이 좀 나옵니다. 2% 정도의 강세 흐름, 주당 2,100원씩 오릅니다. 74,9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윌비스 살펴봅니다. 이 교육 서비스를 하는 업종인 윌비스, 이 하반기부터 경찰 채용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 순견 채용을 4,262명 선발하기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오릅니다. 4%의 강세에 1,34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바른손 게임즈 살펴봅니다. 이 페이스북과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사업 관련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오전장에서 이미 상한가를 도달했죠. 오늘 주당 255원씩 오릅니다. 1,96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새내기주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금호엔티입니다. 이 금호엔티는 지난 2일 상장됐는데 이후 3거래일 연속 상한가입니다. 공모가가 3,100원이었는데 이에 3배를 넘는 가격 정도가 현재 나타나고 있죠. 오늘도 상한가 금호엔티 9,41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새내기주 역시나 파이오링크입니다. 파이오링크의 경우 상장된 날 하한가 기록하고 이후에 계속해서 밀렸습니다. 그러나 나흘 만에 강세로 좀 돌아섭니다. 3%의 상승세, 오늘 15,3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도화 엔지니어링 살펴봅니다. 이 전 대표이사의 횡령 의혹 소식에 오늘 급락세가 나오죠. 장중 하한가까지 거의 밀리기도 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하락폭 조금 줄이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 자릿대의 낙폭 흐름 11%대의 급락세, 오늘 4,49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 장을 마감하고 내일 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진 책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코스피는 좀 조정받았습니다. 오늘 장 정리부터 듣겠습니다. 예, 금일 시장은 간밤 뉴욕 증시가 그동안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및 연준 매파 인사인 댈러스 연준 총재의 양적 완화 축소 발언에 상승세를 멈추면서 국내 증시는
국내 유가증권 시장은 소폭 약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각국 제조업 지표 및 미국의 고용 지표 호전 등으로 하반기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갔다면 이번 주에 들어서는 달러스 연방은행 총재가 실업률 호전을 감안해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 심리가 다소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금일 국내 증시는 오전장 하락폭이 커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하회하기도 했었지만 연기금의 저가 매수세가 뒷받침되면서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떨까요? 오늘 장의 이런 보인 조정 장세가 내일도 이어질까요? 아니면 내일금 다시금 좀 돌아설까요? 일단 최근 시장은 전반적으로 시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거래 대금 감소 등으로 한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밤 시장은 유럽 경제 지표에 다시 관심을 한번 모아 보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최근 유럽 경기 지표를 살펴보면 소비 심리 지표 등이 상승하는 반면에 여전히 유럽의 실물 경기는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 경기 지표들이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었는데요. 오늘 밤에는 이탈리아의 2분기 GDP 및 7월 산업 동향이 발표되고 독일의 공장 주문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상되고 있는 지표들은 전월 대비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유럽의 경기 회복 모멘텀이 확인된다면 시장의 조정폭은 아무래도 방어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네, 자 오늘 장의 수급과 업종별 특징이 어떠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는 오늘 날씨가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지금도 조금 비가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주식시장에 파란 비가 많이 내렸죠. 그만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더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강보합권에 마감하는 모습이 좀 더 인상적이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힘싸움 과정이 좀 더 벌어지는 구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보시는 시각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어느 정도 외국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기관 그 중에서 연기금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연기금은 아직까지도 지수를 좀 더 저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꾸준히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받침적인 역할을 해주는 연기금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오늘의 하락은 외국인의 매도가 결정적이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좀 체크를 하시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폭의 매수세를 좀 보였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큰 폭의 매도세를 좀 보였는데요. 그래서 운수장비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 대한 매도세를 좀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수를 상당히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좀 느끼는 부분이죠. 그만큼 대형주에 대해서 큰 매도세를 보였고 전기전자 업종 여전히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 매도세 안에는 바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도 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갭 하락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 그래도 양봉으로 좀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결정적인 방향을 틀 만한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부족한 모습이 아닌가. 그만큼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지 않는 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도 좀 더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금융업종에 대한 어느 정도 매도세는 1차적인 차익 실현으로 좀 보셔야겠죠. 그래서 저점에서 많이 올렸던 종목군들 지금 차익 실현의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기관의 포지션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수를 방어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그런 포지션이 좀 잡혀 있다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전기전자 업종, 금융업종, 화학업종에 대한 매수세 오늘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철강 금속 업종에 대해서도 소폭이나마 매수세를 좀 보였다는 거 특징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외국인 지금 코스닥 지역을 한번 같이 보시면 제약업종에 대한 여전히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셀트리온이겠죠. 셀트리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바이오 제약업종 지금은 우리가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계속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오늘도 코스닥이 약전환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마감할 때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리는 모습. 여기에는
제약업종이 가장 큰 역할을 했겠죠. 그런 모습은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포트폴리오 안에 제약업종 한 종목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좀 이따 말씀을 드리던 종목도 만약에 아직까지 편입을 못하신 분들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군이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인 종목들은 어디일까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특징적인 종목군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뭐 한 개씩 차근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 엔지니어링, CJ, CGV, 그리고 CGN 이 세 가지 종목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CJ, CGV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CJ, CGV. 일단 오늘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CJ E&M이라는 기업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두 가지 기업의 공통적인 화제거리를 찾는다면 일단은 설국열차라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 영화겠죠.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들이 좀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자연 다큐 같은 그런 내용의 스토리지만 일단 평점이라든지 아니면 관객몰이에는 성공하는 모습이 좀 더 주가 상승에 기인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설국열차라는 영화의 흥행 속에 지금 상승은 분명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에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종료를 앞두고 난 다음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었죠. 그래서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린다면 이때가 종료를 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종료 전에 어느 정도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먼저 보였던 게 주가였고요. 주가는 여전히 기대감에 의해 선반영이 되는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절대로 실적을 무시할 수는 없구나라는 이 두 가지를 캐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은 지금부터는 영향을 미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오늘 20일선을 돌파했는 것에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났다는 점 이 정도면 우리가 좀 체크를 하시고 상단에 있는 매물대를 돌파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21선을 종가상으로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딱 10내 5만원 선 기준으로 5만원을 돌파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뭐 어줍잖하게 돌파를 하는 그런 모양은 원하지 않고요. 이런 모양이 나오면 안 되고 일봉상으로 체크를 하시더라도 이 거래량 이상의 거래량이 좀 더 나오는 모습이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실적적인 분위기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만약에 1000만 명이 돌파하면 몰라도 그 전까지는 이 5만 원짜리가 단기적인 변곡점으로 제한된 상승을 보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만 원짜리 어떤 식으로 양봉이 나오느냐 아니면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느냐 이 모습을 꼭 한번 더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을 드릴 건데요. SK 하이닉스가 국민주라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거의 시민주급 되겠죠. 그만큼 많은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한 번씩은 손댔던 종목이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상승 기조에 있던 이 물량 자체는 대부분이 개인의 악성 매물이라고 좀 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말씀을 먼저 드렸던 이유가 바로 하단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의 매수세 속에 올라온다는 부분에 좀 더 키포인트를 잡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물산의 지분 매입 후에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19.37%였는데 19.98%로 확대를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인수설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던 시점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어느 정도 과매도 구간에서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줄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상승을 할 때 큰 거래량을 동반했다는 거죠. 그럼 앞서 있던 이 거래량과 지금의 이 거래량은 어느 정도는 융합될 수 있는 거래량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생각보다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열어놓으시고 좀 대응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바닥은 잡힌 것 같아요. 바닥은 잡힌 것 같고 그래서 실적 안 좋았던 거 그런 거 이미 다 반영이 됐고 대신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매수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까 아니면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할까 물타기를 어떻게 할까 이 가격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가격대를 한번 본다면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지금 가격 85,000원대 부근 플러스 마이너스 1% 대응을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기간은 3개월 이상이 지나야지 어느 정도는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차트다. 그래서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요. 좀 더 진행이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85,000원 부근에서만 매수를 하는 그런 어느 정도 타이밍을 좀 매매 전략을 좀 짜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군으로 시젠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시젠은 소개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시젠은 소개를 많이 해드렸고 그래서 7만원까지 한번 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고 어디서 시젠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냐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산부인과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겠죠. 산부인과에서 유전자, 분자 진단에 대한 키트를 만드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회사입니다. 외국계가 4가지, 5가지의 분별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시젠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32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 그래서 기술적인 OEM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협약이 상당 부분 포함되는 회사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프리미엄을 평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젠도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차라리 셀트리온을 매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좀 더 안전한 시젠이라든지 아니면 메디톡스 아니면 한미약품 같은 종목군들 괜찮습니다. 재무 건전성도 같이 봐야겠죠. 그런 종목군들 한 번 더 보시면 차선책으로 좀 선택을 하시는 방법이 좀 더 안전한 주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긍정적일 거라는 뉴스는 나오고 있지만 일단 나와 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매매권으로 대응을 하셔도 여전히 좋은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상승할 때 있던 거래량 대부분의 물량 자체가 기간의 물량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기대되는 바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군들 주봉상으로 지금 저항권 움직임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이 선 자체를 우리가 돌파를 한다면 그때는 상당 부분 다시 한 번 더 큰 추세적인 바턴 터치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한 번 더 말씀을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제약업종 중에 핫픽이겠죠. 제약업종 중에 시젠, 메디톡스 그리고 한미약품 같이 더불어서 삼총사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CJCGV와 삼성엔지니어링, 시젠에 대해서 특징주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지요.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점의 정승현 과장, 인베스트와이즐리의 이주경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분께서 준비하신 다이렉트 전략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이고요. 네, 이에 대해서 정승현 과장께서는요, 옵션 만기 중소형주가 유리하다, 그리고 지수 연관성이 낮은 개별 종목을 말했습니다. J 컨텐트리를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이주경 팀장께서는 하락 시의 매수 전략을 경기 민감주에 주목하자 우전엔 한단을 종목으로 콕 집어오셨습니다. 네, 먼저 중소형주가 유리하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정 과장님의 설명부터 듣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외국인들의 그 선물 매도로 인해서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뭐 현선물 동반 매도를 했죠. 그러면서 뭐 기관이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도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하방을 좀 다지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아무래도 옵션 만기주에는 시장의 뭐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로 인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외국인은 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결국에는 옵션 만기에 따른 시장의 뭐 변동성 그리고 차익 매물 이런 출현에 의해서 시장이 1900 테스트 지지 테스트를 좀 수차례 반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뭐 시장 분위기 자체가 특별한 그 모멘텀이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뭐 뉴욕 증시라든지 경기는 빠르게 이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여러 가지 경기가 회복될수록 그 출구 전략 이슈들이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우리 시장도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1900선 이후에는 뚜렷한 모멘텀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결국에는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외국인의 오늘 매도세, 현선물 매도세는 조금 시장에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만기주에 있어서는 시장의 지수와 관련된 뭐 종목들을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좀 찾기가 힘들죠. 저점을 좀 찾기가 힘들고 계속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순환매 장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수가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뭐 옵션 만기 영향으로 뭐 지수가 큰 폭으로 빠질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좀 애매한 뭐 시장 분위기인 것 같고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이런 순환매 장세 속에서는 개별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많이 보여줍니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시장의 트렌드가 늘 그래왔고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 역시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가 상당히 짙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시장에도 그런 분위기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뭐 오늘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바이오 그리고 제약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또 신고점을 경신하고 뭐 윗꼬리를 달면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셀트리온이 이렇게 신고가를 다시 내줌으로 인해서 시장의 투심 자체가 좀 회복되는 분위기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뭐 이러한 관련해서 뭐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슈비츠 뭐 이런 종목도 오늘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뭐 서원인텍이라든지 또 스마트폰 부품주가 또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 12% 이상 올라왔고 그리고 파트론도 제가 지지난주에 아마 실적 발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 단기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닥 대비 거의 20% 이상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 시장의 어떤 그 분위기 자체 이런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움직여주는 줌으로써 시장의 투심 자체를 회복시켜주고 이 종목이 가지 않으면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올라오지 못하면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절대 갈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만 그런 분위기를 좀 쇄신시켜줬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그렇게 본다면 결국 모멘텀이 살아있고 어느 정도 실적 개선세 그리고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돼 있는 종목들은 아마 옵션 만기 이번 주 내내 아마 코스피 종목보다 이런 개별 종목 중소형주가 훨씬 더 강한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중소형주 투자 전략 이 부분이 좀 더 이번 주에는 유효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주경 팀장께서는 하락 시에는 매수를 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군요. 하락을 좀 전제로 깔고 계시나 보죠? 예,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지수 조정을 좀 기다리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면은 7월 내내 우리 증시가 약 4주 동안 그냥 내내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100포인트 넘게 가까이 계속 올랐는데 계속해서 살 타이밍을 기다리자 계속 이 얘기만 하다가 이제는 살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분간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조금 확대되는 국면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앞에 그 정승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멘텀이 없는 시장입니다. 그냥 기관과 이제 외국인의 이제 수급 공방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반등이 이어지고 그리고 상승을 해야 하는데 반등과 상승 사이의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제가 왜 하락 부분에 있어서 하락시 계속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주식은 기본적으로 좀 비싸게 살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시장의 그 중기적인 그 개선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락시 계속해서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그 부분을 좀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 들어서 발표되는 지표들이 계속해서 좀 호전적으로 지속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1차적으로 둘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역시 수급 부분입니다. 오늘은 시장에서는 좀 외국인이 뭐 1643억 좀 매도를 나타냈지만, 그동안의 매수 한 그 금액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잠시 수급표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하실 게 있는데, 외국인이 지난 7월 11일부터 연속해서 계속 매수 기조를 이어오다가 오늘 하루 좀 약간 매도가 나왔는데, 옆에 기관을 보시면은 좀 들어왔다 나갔다 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한번 체크해 볼 부분이, 옆에 보시면은 연기금의 매수세는 이어졌다는 것이죠. 연기금은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조금 호흡을 길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 따라서 하락 시에는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에 동참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부분은 이제 단기 차트가 아닌 이제 주 차트로 보시면은 시장의 흐름이 삼각 수렴, 좀 수렴의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 추세로 보시면은 조금 길게 보시면은 이렇게 수렴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 시장은 단기적인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길게 보고, 중기적인 추세 속에서는 최근에 이제 좀 주가 하락은 오히려 땡큐 하고 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시장에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중소형주, 특히나 뭐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는데, 일단 시장이 이렇게 헬스케어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이 강한 시장은 상당히 강한 시장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바이오와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가는 그런 시장이 왜 강하냐, 왜 우리가 이 강세장이라고 확실히 예측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의 사실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상반기 때는 사실 스마트폰 부품주 실적이 어느 정도 눈으로 확 드러나고, 그리고 확실히 숫자로 보여지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워낙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좋아했었고, 하지만 지금 현재 뭐 시장 분위기는 바이오 헬스케어들이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뭐 밸류에이션은 뭐 50배까지도 받는 종목들도 있고, 뭐 100배. 사실 성장성 앞으로 한번 터지면 뭐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회사 재무제표를 면밀하게 따져보면 이런 회사 사도 될까 하는 좀 의구심이 들 정도의 회사들도 뭐 몇몇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술력이 확실히 갖춰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가고 있다. 바이오,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전기차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면서 신테마군을 형성을 하고 가고 있다는 점은 시장이 좀 더 강세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으로 시장을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런 성장 위주, 밸류에이션이 조금 너무나 고포 논란이 있는 종목들만 가게 되면 시장은 금방 그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부품주 실적이 되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 대비 아마 밸류에이션 PER이 거의 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10배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져서 어느 정도 뭐 바닥 대비는 한 뭐 10%에서 20% 올라왔지만 고점 대비는 20-30% 빠져 있는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들이 이제 더 이상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게 시장의 어떤 강세장의 전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종목들이 바닥을 다져가고 뭐 크게 뭐 상반기처럼 신고가를 내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지금 추세는 무너뜨리지 않고 어떤 그 상승 하방을 다지는 역할, 지수의 하방을 다지는 역할만 해줘도 스마트폰 부품주는 할 역할은 다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일단 그 최근에 상당히 강한 뭐 바이오 헬스케어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자결제에 있어서도 신시장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죠. 물론 뭐 전자결제는 밸류에이션이 뭐 택도 없는 수준으로 받고 있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대부분 한 12배에서 15배 정도 PER을 받고 있는데, 그 정도 밸류에이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고포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 감안한다면 20배를 줘도 무방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정도로 본다면 뭐 KG 이니시스, 한국 뭐 전자결제 다날, 뭐 KG 모빌리언스, 한국 사이버결제,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하반기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시장에 또 얘기가 돌고, 그리고 어떤 보안 관련해서 어떤 그 시너지라기보다는 보안의 어떤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전자결제는 확실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본다면 전자결제 관련주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계절적인 이슈, 좀 최근에 뭐 설국열차 개봉하면서 뭐 CJ E&M이라든지 뭐 이런 영화 관련된, 오늘 뭐 CJ CGV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영화 미디어 업종, 날씨가 덥고 그리고 영화를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러 가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수혜주들 분명히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영양,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강하면서 중소형 제약사들 이 관련해서도 아마 단기적인 모멘텀 재료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개별 종목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수의 연관성이 좀 더 낮지만 성장 모멘텀과 그리고 어느 정도 실적의 개선세 뚜렷하게 보여지는 지난 분기와 대비를 했을 때는 뭐 소폭 성장에 그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큰 폭으로 50%, 100% 성장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지수의 옵션 만기, 그리고 이번 주는 특히나 좀 개별 종목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업종에서 종목들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주경 팀장님의 종목 선정법은요? 네, 저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중기적인 추세를 제가 좀 강조를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 사이클은 좀 이렇게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침체와 회복, 그리고 화랑, 그리고 이제 과열 구간인데,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이제 회복기에 접어들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장기적인 호흡을 하는 외국인과 연기금이 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그거에 좀 근거를 두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좀 시장을 주도할 업종은 이제 경기 민감주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경기 민감주에 조금 좀 단기적인 움직임이 변동성이 확대된다면은 좀 거기에 탄력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역시 시장을 이제 주도주가 지금 계속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을 주도할 종목은 역시나 뭐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ROE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고 ROE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기 자본 대비해가지고 좀 좋은 수익률을 내는, 그리고 영업 능력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좀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어수선한 시장에서 조금 좀 선도로 좀 치고 나간 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고 ROE 종목들과도 이제 겹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좀 제일모직, 이제 좀
삼성테크인, 그리고 최근에 좀 코스닥이 큰 이슈가 됐었던 포스코 ICT 정도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또 위메이드 역시 좀 같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하실 때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좀 고 ROE라고 좀 깔아두시고, 예, 그리고 이제 이왕이라면 경기 민감주에 조금, 예, 좀 빠르게 시장에서 좀 수급이라든지 좀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경기 민감주에 조금 저는 선호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J 컨텐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뭐 아까 제가 이제 영화 미디어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J 콘텐트리도 그와 맥을 같이 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메가박스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JTBC를 통해서 대부분의 컨텐츠는 이 회사를 통해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들이 매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7월 들어서 적극적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이와 관련해서 이제는 J 콘텐츠도 이제 된다는 거죠. 종편에 대한 사실 좀 의구심, 뭐 종편을 누가 보나, 뭐 이런 의구심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종편에 대한 시청률이 어느 정도 JTBC는 이제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오락 프로그램들이 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죠. 뭐 히든싱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이런 그 제작 프로그램들이 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시청자들에게 좀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또 드라마도 뭐 무정도시라든지 조금 퀄리티가 있는 드라마들이 조금씩 JTBC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JTBC 시청률 상승의 효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영화의 그 계절적인 성수기, 여름에 사람들이 영화를 가장 많이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블록버스터급, 뭐 예전에는 뭐 그 트랜스포머나 그리고 아이언맨, 대부분의 이제 여름을 좀 공략을 해서 좀 때려 부수고 보면 좀 시원해지는 그런 블록버스터들이 여름 방학 시즌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이 개봉을 했고, 뭐 지금도 현재는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감안했을 때는 어떤 계절적 성수기 3, 4분기가 가장 실적이 많이 나오는 영화 산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JTBC가 또 하반기에 7편에서 한 8편 정도 드라마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작 단계가 이제 순조롭게 이어졌을 때 뭐 가정되는 얘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드라마가 어느 정도 종편에서도 드라마가 이제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아마 JTBC의 시청률은 아마 상상외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최근에 뭐 TVN의 뭐 꽃보다 할배라는 그 오락 프로그램이 뭐 순간 시청률 거의 뭐 7%, 8%까지 가고 평균 시청률이 뭐 4%. 케이블이라고 감안한다면 이 좀 획기적인 시청률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 공중파뿐만 아니라 그런 케이블을 통해서도 오락 프로그램 그리고 드라마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실히 보여준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JTBC도 드라마 그리고 오락 프로그램들이 아마 좀 공존의 히트를 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일단 그 하반기 여러 가지 영화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방송국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두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메가박스를 매각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한 차례 불거지면서 좀 루머였죠. 한 차례 좀 해프닝이 벌어져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만, 아마 메가박스는 지분을 보유한 펀드가 IPO로 통해서 자금 회수를 할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장의 트렌드이고, 뭐 루머인 게 확인이 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리스크는 뭐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주가 흐름도 뭐 차트를 보시면 5,000원을 무난하게 이제 회복을 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고점이 5,700원, 일봉으로 보시면 700원 부근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5,700원까지 뭐 보시는 것보다 한 전고점 약간 하단 5,500원까지 목표가 보시면 5,600원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1선 약간 훼손하는 4,800원 손절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주경 팀장의 우전엔 한단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우전엔 한단인데요. 그 스마트폰 케이스 제조업체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좀 침체기다라고 좀 이렇게 그런 시장 뉴스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이폰 5도 그렇고 갤럭시 S도 그렇고 전작에 비해서는 조금 강한 시세를 주지 못한 강한 실적을 올리지 못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스마트폰에 있어서 과연 이게 어떻게 더 이상 어떠한 메리트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혼자 잘 나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매출처가 좀 다양하고요. 블랙베리 생산하는 림, 소니, 교세라,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와 이제 거래를 시작했고요. 이 우전엔 한단이 이제 경쟁력이 좀 많이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강철보다 이제 강한 플라스틱 개발에 이제 국책 과제 진행을 하고 있고, 회사 측에서 발표한 내용이 지난 6월에 공장 가동률이 사상 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마찬가지로 예상이 되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부분에 또 한 가지 메리트가 있는데, 국내 3위권의 이제 주방용품 업체, 이제 네오플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지분 인수를 하고 이제 시장 진입을 하고요. 이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장이 진행되면은, 상당한 좀 수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전엔 한단, 잠시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좀 견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그리고 강하게 또 상승을 한번 보여줬고, 시장의 조정에 있어서도 좀 견조하게 흐름을 보여줬고, 다시 한번 주가를 우상향으로 돌리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접근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조금 많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왕이면 좀 싸게 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매수가는 따라서 이제 9,500원 이하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이제 이전 고가인 15,000원 정도 보고 있고, 손절가는 8,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AS입니다. 먼저 휴비스 정 과장님이 추천하셨던 종목에 대해서 들어보죠. 네. 제가 매수가를 11,100원 정도 제시했는데, 일주일 내내 그 가격까지 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그 중소형 화학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휴비스 시장의 트렌드에 충분히 맞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적절하게 조정이 한 11선이 한 11,400원 정도 걸려 있는데, 11,400원을 조금 하회하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주경 팀장님께서는 녹십자 말씀하셨죠? 네, 제가 제약 바이오에 좀 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녹십자를 상당히 좋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좀 아쉽게 매수가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매수가가 오게 되면은 진입을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외국인의 수급 역시 지속해서 살아있다. 따라서 이제 매수가를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다이렉트 전략을 짜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다이렉트 전략 함께 짜주신 분은 정승현 과장, 이주경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이 좀 매도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 좀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조정을 좀 받긴 했는데요. 그 폭이 그다지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폭은 아니고 좀 크지 않았다, 적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히 흔들리지 마시고요.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느긋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